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핀란드 vs 안도라.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간격 관리 능력,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서 이미 양팀의 격차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핀란드는 3-5-1-1 구조를 통해 103의 안정감 위에 두터운 중원을 세우고 포후얀 팔로를 축으로 전방에서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정석적인 빌드업을 가져갈 수 있다. 르헨센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전진 패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핀란드의 공격 전환은 생각보다 빠르고 단순하지 않은 형태로 전개된다. 앤트맨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이 좋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안도라 수비는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안도라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깊게 내리고 4-4-2 블록으로 버티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너무 잦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 공격진은 바로 그 공간에서 슈팅이나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준비할 수 있고, 안도라는 그 장면에서 실점의 빌미를 자주 제공해왔다. 핀란드는 이런 구조적 약점을 놓치지 않고 포후얀 팔로에게 연결되는 라스트 패스를 그 공간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핀란드는 중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도라가 한번 걷어낸 볼을 다시 주어와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핀란드가 점유율과 슈팅수에서 모두 앞서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안도라는 역습 한두 번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개 템포와 간격 관리에서 밀리는 만큼 경기 전체를 뒤집기에는 재료가 부족해 보인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안도라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이완이 겹치면 수비 블록 안쪽 간격이 더 자주 벌어지며 추가 실점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핀란드는 홈 경기에서 이런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 단순한 1점 차 리드에 만족하기보다는 추가골을 노리는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전술 구조와 선수 구성,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핀란드가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구도에 가깝다. 안도라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라인 간격을 유지하며 최대한 버티는 것이 최선이지만 중원 퀄리티와 템포 싸움에서의 열세를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승부는 핀란드가 얼마나 일찍 선제골을 만들고 그 이후에 템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핀란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북아일랜드 vs 룩셈부르크. 이 경기는 밀집 수비를 두텁게 깔아두려는 룩셈부르크와 측면 원투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운 북아일랜드의 전술적 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북아일랜드는 홈에서 3-4-3의 장점을 극대화해 측면 윙포워드와 윙백이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가며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이때 사빌이 중원에서 타이밍을 맞춰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면 프라이스와 스미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라인 사이에 끼어드는 움직임으로 바로 박스 안 슈팅 상황을 만든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500구조를 유지하지만 윙백이 전진했을 때 센터백이 측면까지 넓게 커버해야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의 측면 공격 루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측면에서 시작된 원투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그대로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룩셈부르크가 라인을 더 내리고 박스 안 숫자를 늘리더라도 컵백과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지면 북아일랜드의 이선 자원들이 박스 바깥에서 여유있게 슈팅각을 잡을 수 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북아일랜드는 사빌의 킥과 수비수들의 제공권을 활용해 꾸준히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는 룩셈부르크의 느슨한 마킹과 맞물리며 추가 실점 리스크를 키운다. 공격 전개에서도 북아일랜드는 탈압박 이후 곧바로 측면으로 볼을 전개해 룩셈부르크의 수비 블록을 넓히고 다시 안쪽으로 볼을 당겨오는 형태로 상대의 체력을 꾸준히 소모시킬 수 있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공을 잡은 뒤 전개 속도가 느려 로드리게스와 시나니가 전방에서 버티는 동안 중원이 충분히 전진하지 못하면 세컨드볼 싸움에서 계속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아일랜드는 점유율과 세컨드볼을 모두 가져가며 상대를 자신의 진영에 묶어두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공점유 시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그래도 룩셈부르크가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슈팅수와 박스 진입 횟수에서 북아일랜드가 앞서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북아일랜드는 전방 압박 강도와 측면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 중반 이후에는 리드를 지키는 운영으로 전환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전술 구조와 측면 수비 약점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북아일랜드의 공격 패턴이 더 잘 맞아떨어지는 구도이며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홈 승리 쪽에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북아일랜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몰타 vs 폴란드. 이 경기는 홈에서 라인을 세워야 하는 몰타와 하프 스페이스를 찢는 연계 패턴을 가진 폴란드의 상성 싸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몰타는 4-3-3 구조를 유지하며 박스 안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겠지만 포백과 중원 사이 거리 조절이 매끄럽지 못해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폴란드는 스지만스키를 중심으로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스비데르스키와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으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끊임없이 두드릴 것이다. 이 구간에서 몰타 포백이 마크 체인지와 라인 조절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스비데르스키가 측면에서 안으로 접어들며 슈팅 각도를 만들거나 피용 태클을 향한 낮은 크로스가 연결되는 장면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폴란드의 짧은 패스와 원투 패턴이 시작되면 몰타 수비는 볼 보면서 따라가는 수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들어가는 주자를 놓치는 구도가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롱볼을 남발할 필요가 없고 스지만스키에게 최대한 많은 볼 터치를 보장해주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 된다. 몰타는 홈 분위기와 투지로 전반 초반 강한 섀도우 프레싱을 시도하겠지만 한번 압박이 풀리는 순간 스미다르스키와 스지만스키의 연계가 살아나며 경기의 템포를 폴란드 쪽으로 끌고 올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는 3백 뒤 커버가 단단한 편이라 역습 상황에서 크게 흔들릴 여지가 적고 오히려 몰타가 수비 라인을 너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 이 선에서의 중거리 슈팅 옵션까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 반면에 몰타는 공격 전개가 단조롭기 때문에 전방으로 공을 밀어 올린다 해도 폴란드 3백과 중원의 압박에 막혀 세컨드 볼을 수차례 내주는 그림이 그려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폴란드의 점유 시간과 슈팅 수는 자연스럽게 누적될 것이고 몰타는 박스 근처에서 파울 유도와 세트피스를 내주는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피용테크, 스비데르스키, 그리고 후방에서 올라오는 장신 자원들이 타깃 역할을 할 수 있어 한두 번만 정확한 킥이 들어가면 추가골이 터지는 시나리오까지 열려있다. 결국 이 경기는 몰타가 버티는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폴란드가 패턴 플레이와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낼 확률이 훨씬 높은 구도다. 전술 완성도와 개개인의 결정력 차이를 감안하면 폴란드가 경기 전체 흐름을 컨트롤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스코어를 만들 가능성이 우세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몰타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체코 vs 지브롤터 이 경기는 처음부터 빌드업의 질과 전술 구조에서부터 두 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매치업이다. 체코는 수책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통해 템포를 잡고 공의 첫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면서 경기 흐름을 설계한다. 수책이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순간 세르니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페네트레이션으로 1차 수비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세르니가 수비 한 명을 제치고 하프스페이스 안쪽으로 진입하면 쉬크와 반대 측면 윙포워드가 동시에 박스 안으로 파고들며 수비 라인에 막힌 기준을 무너뜨린다. 지브롤터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깊게 내리고 버티겠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약점 때문에 박스 앞 하프스페이스를 자주 내줄 위험이 크다. 그 공간은 수책이 두 번째 볼을 회수해 다시 공격을 설계하거나 세르니가 컵백을 내려주는 지점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에 체코에게는 이상적인 작업 구역이 된다. 체코는 공을 잃더라도 곧바로 중원에서 압박을 걸어 다시 회수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지브롤터가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브롤터 입장에서는 드바르를 활용한 빠른 역습이 유일한 탈출구지만 중원 퀄리티와 패스 정확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단발적인 찬스 외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코의 점유율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슈팅수와 위험지역 침투 횟수에서도 큰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지브롤터의 체력이 떨어지면 이미 넓게 벌어지던 간격이 더 크게 벌어지고 박스 앞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에서 추가 실점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체코는 홈의 분위기와 상대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단순히 승리만이 아니라 스코어 격차까지 확실히 벌리고자 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부터 체코가 템포를 끌어올리고 전반 중반 이전에 선제골을 만들어 흐름을 자신들 쪽으로 완전히 고정시키려는 운영이 예상된다. 지브롤터가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초반을 버틴다 해도 세트피스 하프 스페이스 세컨드볼에서 반복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인 완성도, 개인 기량, 세트피스 위협까지 모두 합치면 결국 흐름은 체코 쪽으로 심하게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체코 입장에서는 수책과 세르니, 쉬크를 중심으로 한 패턴 플레이를 실전에서 점검하기에도 좋은 경기라 공격적인 접근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체코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독일 vs 슬로바키아 이 경기는 독일의 볼점유 기반 전개와 슬로바키아의 3백 수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독일은 초반부터 고레츠카와 더블 볼란치 라인이 중원 템포를 장악하면서 짧은 패스를 이어가며 슬로바키아의 압박 강도를 시험할 것이다. 그나브리는 측면에서 출발해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파고들며 풀백과의 오버래핑을 활용해 사이드 채널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볼테마드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공간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이선으로 공을 내리면서 슬로바키아 3백의 시선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2대1 원투 패스 플레이가 워낙 정교해 슬로바키아의 3백이 사람과 공간을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운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 수비 시선을 교란시키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돌파해 들어가는 무브먼트 역시도 위협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는 3백 구조에 특히 부담을 주는 요소다. 3백은 라인이 한번 무너지면 커버해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독일처럼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패턴 플레이를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개개인의 집중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볼 점유율까지도 공격 주도권을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독일 선수들이 경기 전체 흐름을 손에 쥐고 자신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월하게 경기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보제닉과 투프타를 활용한 롱볼,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반전의 기회를 노리겠지만 빌드업 구간에서의 안정감과 전개 속도에서는 독일에 비해 분명한 열세를 안고 있다. 독일이 전방 압박과 빠른 역압박으로 공수 전환 구간을 장악하게 되면 슬로바키아는 수비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역습의 날카로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독일의 교체 카드가 투입되면 측면과 이선에서 활동량이 더해지고 쓰리백이 커버해야 할 공간은 오히려 넓어지며 수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이런 흐름까지 감안하면 경기 내내 슬로바키아가 독일의 패턴 플레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도다. 따라서 이 경기는 독일이 점유율과 찬스 숫자 모두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홈에서 승리를 노릴 수 있는 전형적인 상성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독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네덜란드 vs 리투아니아 이 경기는 프랭키 대용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의 빌드업이 리투아니아의 느린 수비 전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네덜란드는 대용이 최후방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 탈압박을 한번 풀어낸 뒤 다시 전진하면서 데파이와 각포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터 성격의 패스를 공급하는 공격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수비와 공격 사이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미드필더가 중심에 서면 상대의 중원 라인은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이 어려워진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두 줄 수비를 유지하려 하지만 박스 앞 공간에서의 커버 속도가 빠르지 않아 대용의 전진 드리블과 패스를 동시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리투아니아 수비진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라인 간격을 좁히고자 하면 그 순간 박스 밖에서 대용이 여유를 가지고 슈팅이나 침투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리투아니아 선수들은 그동안 박스투박스 빌드업 전술을 메인 전략으로 활용하는 팀들을 상대로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 중원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전체가 뒤로 말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전술 상성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네덜란드가 점유율과 슈팅 숫자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려진다. 데파이는 박스 앞에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며 리투아니아 센터백들을 끌어내고 각포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그 뒤 공간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그림이 자주 나올 것이다. 여기에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까지 더해지면 리투아니아 풀백과 윙이 동시에 수비에 묶이며 역습에 쓸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리투아니아가 반격을 시도하더라도 빌드업 단계에서 대용과 네덜란드의 이선 압박을 뚫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패스를 끊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탈취한 뒤 짧은 패스 두세 번만으로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속도감 있는 공격 루트를 반복할 수 있다. 전술적으로 볼 때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대용의 움직임을 전담 마크할 인물을 두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시도하기에는 뒷공간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결국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할 공산이 큰데 이 경우 박스 안과 그 앞 공간에서 계속해서 슈팅과 세컨드볼 상황을 허용하는 전개로 흐를 가능성이 짙다. 네덜란드는 박스 안 컵백, 세트피스, 세컨드볼 슈팅 등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90분 내내 정신없는 수비를 강요당할 수 있다. 경기 흐름을 길게 놓고 보면 리투아니아가 버티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의 문제일 뿐 네덜란드가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그림은 떠올리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전술 상성과 개인 기량, 라인 간격 관리까지 모두 종합했을 때 네덜란드 쪽으로 승부의 추가 무겁게 기울어져 있는 매치업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네덜란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몬테네그로 vs 크로아티아 이 경기는 홈의 몬테네그로가 적극적으로 부딪히려는 흐름 속에서 크로아티아의 조직된 포백과 역습 루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는 오스마이치를 축으로 한 전방 포스트 플레이와 라둘로비치, 아지치의 이선 움직임을 통해 공격 숫자를 늘리려 하겠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전진 패스 각이 막히는 순간 템포가 뚝 끊기는 약점이 있다. 특히 더블 볼란치가 수비 보호에 치우치는 구간에서는 후방에서 전방까지 패스라인이 끊어지면서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고 볼 소유가 상대에게 넘어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포백을 정돈된 형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굳이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도 미드필더 지역에서부터 경기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포백 수비 형태를 단단하게 형성한 상태에서 라인을 유지하면 상대가 무리해서 올라오는 순간 그 공간이 곧바로 역습의 출발점이 된다. 역습 전개 시 미드필더 진영에 배치된 크라마리치는 공을 받는 즉시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을 통해 매끄러운 빌드업 과정을 만들어내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날카로운 킬 패스를 선택할 것이다. 이 패스는 자연스럽게 페리시치의 발 빠른 침투와 연결되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이어질 장면을 자주 그려볼 수 있다. 부디미르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페리시치의 침투와 크라마리치의 패스 라인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몬테네그로가 홈팬들의 응원 속에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할수록 라인 간격이 넓어지고 측면 복귀가 늦어지는 구간에서 크로아티아의 역습 한 방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단순히 역습만 노리는 팀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볼을 돌리며 템포를 낮추고
몬테네그로의 체력을 서서히 소진시키는 운영도 병행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과 조직력, 포지션 간 간격 관리에서의 노련함이 크로아티아 쪽으로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몬테네그로가 세트피스를 통해 한 번쯤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안정감과 실수 관리 측면에서는 차이가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몬테네그로가 홈 2점을 앞세워 버티더라도 한두 번의 라인 붕괴 순간에 크로아티아의 침투 패스와 마무리가 겹치면서 경기의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크다. 전술적 완성도, 미드필더 라인의 퀄리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을 모두 감안하면 전체적인 기대값은 크로아티아 쪽으로 더 크게 열려있는 매치업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몬테네그로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